월간 투자 전략입니다. 박희천 이사님 모시고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2월이에요, 벌써. 네. 올해 마무리 짓는 달이 벌써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번 달 월간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좀 편한 건 11월에 장이 괜찮았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금리가 어쨌든 좀 떨어져 맞아요. 주면서 주가가 좀 반등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11월 달에 어쨌든 드렸었고요. 일단 그런 방향대로 움직였었는데 사실은 뭐 기대보다는 주가의 반등이 좀 크지 않았나. 예, 물론 금리도 생각보다는 좀 더 많이 떨어졌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말씀하셨듯이 3대 지수 모두 다 뭐 한 7 내지 10% 정도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또 금리도 단기물도 그렇고 장기물도 그렇고 뭐 70bp 내외의 하락을 보였으니까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봐야 할 텐데 네. 그 얘기로 시작을 해보죠. 일단은 금리가 뭐 하락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수급적인 부분도 있을 테고 경기를 반영한 부분도 있을 텐데 결국은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시장의 기대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을 일단 좀 해볼까요? 예. 일단은 11월 초에 이제 미국의 10월 달 고용 지표 발표되면서부터 이제 분위기가 크게 반전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이어서 뭐 인플레 지표들이 또한 우호적으로 작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소비에 대해서도 약간 좀 우려가 좀 많아지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막 쌓이면서 내년도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치에 큰 변화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사실 뭐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매일매일 바뀌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내년 5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금 확률이 지금 8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심지어 3월 달 금리 인하 확률도 지금은 거의 절반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2, 4분기 금리 인하가 가능할까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았던 것이 이제 지난달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뭐 2, 4분기는 물론이고 심지어 이제 3월 달도 지금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이 지금 생겨난 거죠. 네. 1분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까지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물가가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계속 또 디스인플레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이걸 좀 면밀히 살펴보셔야 되는데 연준의 지금 인플레의 예상 경로는요. 내년도 연말까지 전년비 2.6% 수준의 인플레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물론 2% 인플레 목표는 달성되는 게 아니에요. 내년 연말에도. 내년 연말에 2.6% 수준 예상하고 있는데 최근에 찍히고 있는 분기 데이터가요. 전분기비 연율 데이터 값이 지금 2.5%까지 지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현재 추세가 유지될 때에는 내년 중반만 돼도 2.6%의 인플레 예상대로 이제 흘러갈 수 있게 됩니다. 연준 예상보다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인플레가 더 아래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금리 인상이 인하가 빨라지게 되고 또는 빨라지는 만큼 이제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금리 인하가 뭐 당초 연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2번 이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2, 4분기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뭐 4회, 5회까지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 이제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더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의 폭도 내년도에 속도도 그렇고 조금 더 클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디스인플레 기조라는 것을 좌우하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앞서 이제 고용지표 발표되고 나서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고용시장, 노동시장의 상황이 어떤가라는 거가 또 중요할 거예요. 내용을 좀 볼까요? 예. 근래 이제 저희가 올해 가을부터 좀 확인되고 있는 중요한 그림 중에 하나는 실업수당을 계속해서 받아먹는 사람들의 숫자가 좀 눈에 띄게 빠르게 증가했다라는 점입니다. 연속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자가 된 사람들의 실업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저희가 그걸 봤을 때는 11월 달에 그 실업수당 계속 수령자 수가 10월 달보다 더 많아졌거든요. 그러면은 11월 달에 실업률이 10월보다는 더 높아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차트에서도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의 항목 중에 하나가 제조업 주간 평균 노동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정점 찍고 떨어지는 그림이 지금 완연합니다. 예, 그림 보시는 대로요. 이렇게 움직이고 나면 실업률은 후행적으로 지금 반응을 하는 것이 과거의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9%에 있는 실업률이 조만간 바로 4%대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높게 평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4%대라는 것에 대한 상징성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장의 기대치는 보다 더 견고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연준 피봇에 대한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11월 주식시장도 강하게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일단은 드렸는데 네. 11월 말로 오면서는 사실 금리 움직임의 폭에 비해서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그의 금리의 하락에 반응하는 폭이 조금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이 연말에 이제 시장이 조금 더 탄력을 받으려면 역시 연말 랠리의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 연말 소비가 좀 탄탄해야 할 텐데 네. 일단 뭐 기대가 사실 아주 컸던 건 아닙니다만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은 괜찮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일단은 소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연말에 대해서 좀 우려가 많은 것이 일단 현실인 것 네.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실 금리가 이렇게 떨어질 때 있어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요인도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에 대한 우려도 같이 있어요. 그렇죠.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채권은 일단 세지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은 반드시 세진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네, 네.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그래서 일단은 소비가 정말 잘 나올지가 일단 단기적인 체크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소비 관련된 지표들이 몇 가지가 안 좋아요. 뭐 연체가 소비자 연체가 네. 급증하고 있다라든지 또는 뭐 저축률이 낮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미 소매협회에서요. 우리 네. NRF라고 약자로 표현하는데 올해 연말 소비 시즌 겨울철 소비 시즌의 소매 판매 증가가 한 3에서 4%에 그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난 2개년 대비해서 보면은 확연하게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소비 심리가 좀 위축되어 있는 것이 결국은 이 어떤 판매 실적에 대한 어떤 전망의 하락으로 지금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그대로 가겠냐라는 건데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미국의 소매업체들이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저희가 봤을 때는 결국은 할인 판매를 보다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할인율이 더 높아질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 소비가 아주 급냉할 만큼 가게의 어떤 펀더멘탈 여건이 나빠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할인 폭이 커지면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보는 이번 연말 소비 시즌은 말씀드린 대로 물가는 더 떨어지게 되고 소비는 그럼으로써 좀 버티는 그런 그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생산성의 개선은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버퍼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죠. 네, 네. 생산성을 높이니까 이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할인 공세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리가 확인하는 데이터들은 비교적 주식이나 채권 모두에게 네.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은 더 떨어지게 되고 소비는 그런 대로 버티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안 팔릴 것 같기 때문에 할인율을 높이고 그래서 또 많이 사고 이게 뭐 크게 봤을 때 좋은 그림이냐에 대한 판단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단은 뭐 수치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 데이터 자체가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네. 해서 금리도 떨어지고 주식시장도 상승하는 그림이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연말을 지나고 내년 초가 됐을 때 소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네, 말씀하신 그러게요. 대로 아마 중요한 점검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론을 좀 내보죠. 이제 전략을 보기에 앞서서 시장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앞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금리 떨어지는 강도에 비해서 주식시장이 오르는 강도는 조금 둔화된 게 11월 말로 오면서 보였던 현상이에요. 12월장은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일단은 저희는 주식채권의 어떤 지금 주식채권이 계속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약할 때 계속 같이 약하고 강할 때 같이 강해지고 이런 그림인데 그 그림은 계속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소비 데이터에서 뭔가 좀 약간 안도감을 주게 됐을 때 주식시장의 모멘텀도 최근에 아주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단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동반 회복세의 관점이고 일단은 내년도에 전반적인 금리 정상화 하락세가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제 쪽에서 대단히 어떤 침체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네. 주식 채권의 동반 랠리가 일단은 좀 기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꽤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네. 계속해서 좀 큰 것들 위주로 추려가자. 그 안에서도 조금 더 추려가자라는 이야기를 지난달까지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여전히 그 전력은 유지가 되는 건가요? 예, 일단은 저희가 글로벌 주식 투자를 할 때 딱 두 개를 말씀드렸어요. 계속 하나는 이제 미국의 빅테크, 네. 그 다음에 미국 외에서는 인도. 인도. 예, 그러니까 추세적인 어떤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뭐 테마 또는 시장이라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핵심 자산군으로 그 두 시장을 갖다가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은 계속 유효합니다. 특별히 이제 달라질 것은 일단은 없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네.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어떨까? 이 질문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뭐 사실 11월은 한국장도 괜찮았어요. 지수로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다 똑같아요. 지금 글로벌은 네. 다 이제 금리가 떨어지고 특히나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금리 떨어지면서 달러가 약해졌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것에 따른 어떤 유동성 수혜 이런 것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환율하고 주가가 반대로 움직이는 달러 약세에 이제 코스피가 반등하는 그런 그림이 일단은 발생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올해 한국의 이제 주도 섹터가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고 네. 그 다음에 뭐 상반기에 주도했던 것이 뭐 2차 전지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개의 섹터가 다 기본적으로 다 금리에 민감하죠. 네. 왜냐하면 일단은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기술주하고 밀접하게 그렇죠. 연동되니까 네. 당연히 이제 금리 하락에 좀 더 이제 탄력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성장주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전기차가 고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금리에 민감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가 하락하면서 2차 전지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었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이제 금리가 뭐 연말 연초 조금 더 이제 하락한다라고 보면은 네. 뭐 달러도 조금 더 약해지고 하면서 이제 코스피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이고요. 네. 일단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성장 가치 이런 프레임에서 봤을 때 어쨌든 금리가 좀 떨어지게 되면은 성장주가 조금 더 좋은 상황일 것이다라고 한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뭐 11월 장과 비교했을 때 큰 변화는 없는 12월 한 달이 될 네, 것 같았고 맞습니다. 추세를 타고 가는 한 달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주셨고 그러면 네. 결국 포트폴리오 전략도 큰 변화는 없겠어요? 마지막으로 점검해 볼까요? 예, 변화 한 가지 일단 주긴 했습니다. 네. 예, 사실 뭐 크게는 아니고요. 일단 그러니까 기본적인 골격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약간 좀 투자 자산을 좀 다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달에 저희가 말씀드릴 때 신흥국 고금리 채권을 갖다가 좀 투자하시는 네.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번에 금을 갖다가 넣습니다. 사실 저희가 네. 2024년도 연간 전망 자료를 낼 때도 일단은 뭐 금리가 떨어지게 됐을 때 금이라든지 또는 핵심 가상 자산들은 좀 좋을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갖다가 삽입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금리 하락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대체 자산군을 조금 더 넓히자 이런 얘기를 갖다가 뭐 지난달에 이어서 이제 이번 달에도 좀 추가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뭐 핵심 자산군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세틀라이트에서 뭐 AI 쪽 네. 계속 저희는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인도와 더불어서요. 네, 큰 그렇습니다. 그림에서는 변화 없으나 금리 하락이라는 테마 안에서 수혜 볼 수 있는 쪽으로 자산군을 조금 확대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리 드리겠습니다. 자, 12월 좋은 흐름 기대하죠. 그리고 1월에 다시 웃으면서 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박희찬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